여러분, 뱃살 빼려고 밥 적게 드시나요? 혈당 잡겠다고 채식만 하시나요? 그런데도 여전하다면 이건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맨날 해도 안 되라고 자책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어요. 원래 세포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거든요. 굳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은 안 빠지고 혈당은 치솟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를 느끼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만 해요. 오늘 가장 효과가 좋았던 레시피와 황금 비율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이 변화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 역시 지난 1년 동안 소금물을 마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젊을 때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자고 일어나 눌린 자국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예요.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긋지긋한 뱃살로 쌓이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에 신경을 써도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항상 몸은 무겁고 뱃살은 안 빠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하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질 못하고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뱃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거예요. 나이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잠깐 소파에 앉아 있다 보면 졸고 있고 게다가 별로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뱃살은 항상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건가?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몰랐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아침에 몸이 덜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피로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것 같다는 거죠. 무엇보다 뱃살도 많이 줄은 것 같고요. 사실 뱃살이 줄어든 건 단순히 체중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거죠.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요. 숨차고 피곤해서 늘 버거웠던 하루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달라진 거죠.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나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즉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다는 건 이미 몸이 당을 감당하지 못해 비상조치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예요.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돼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줘요.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까 피부는 촉촉해지고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는 촉촉함을 되찾게 되는 거죠. 한동안 아침마다 손과 발, 얼굴이 퉁퉁 부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덜 붓고 눈꺼풀도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2주 정도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과 피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항상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은 칼칼해지고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낫고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계속 드시나요? 이 모든 게 다 만성염증 때문이거든요.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이랑 조직에 쌓이게 돼요.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해요.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건데요.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멈추질 않고 감기 걸리면 몇 주씩 기침과 콧물에 시달리고 그렇다면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셔보세요.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도 훨씬 줄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또한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져요.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에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져요. 우선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거죠.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가던 화장실을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닥 변화를 못 느꼈었는데 3일 차부터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말랑해진 세포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해요.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줄고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1. 정제염.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하얗고 뽀얀 정제염은 99% 순수 나트륨의 짠맛만 있는 소금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진 좋은 나트륨이라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2. 천일염.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있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만 써도 충분해요. 3. 죽염.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들어서 미네랄은 더 농축되고 알칼리성은 높아져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 소금으로 확실히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4. 히말라야 핑크솔트.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으로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핑크색이 나는 건데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오염 물질의 걱정이 적죠. 5. 용융소금. 용융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운 건데 직화로 굽는 죽염이랑은 달라서 중금속 걱정이 없고 해수를 완전히 빼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풍부한 미네랄의 생각보다 맛도 깔끔하고 쓴맛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소금들이 각각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극적인 차이는 아니니까 맛소금이랑 정제염만 드시지 않으면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언제 마셔야 할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밤새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노폐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체액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셔야 할까? 소금물을 먹는 양은 200ml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의 소금, 적게 한 꼬집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사람에 따라 짠맛의 기준이 다른데 본인이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돼요. 곰탕을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삼키세요.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만 투자하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미지근한 물 온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어요.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마시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시작하신다면 이 주의사항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주의사항 1. 고혈압약, 신장질환.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소금 섭취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2. 초기 적응 기간.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3. 속 쓰림 증상. 만약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4. 약물과의 간격.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소금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 5. 임신 수유 중.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이나 수유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트륨 섭취는 권하지 않아요. 주의사항 6. 심장 질환. 신부전이나 기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해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시면 더 안전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정보였고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시니어 건강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더 강력한 건강 꿀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해요.